정말 연락 올까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진짜 돌아옵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에 혹시 연락이 왔나 수시로 확인하고 SNS도 몰래 들여다보면서 휴대폰만 하고 계시죠? 남자들이 이별 후 다시 연락하고 싶어지는 특정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순간들을 알고 있으면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고 있으면 소중한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별 후 남자가 다시 연락하는 4가지 결정적인 순간과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패턴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의 재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혹시 놓친 신호는 없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러브메이커입니다. 먼저 후회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소유욕이에요. 이별 직후에는 자유로워진 느낌에 안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사람이었는데 라는 소유욕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의 가능성을 느낄 때 더욱 강해지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질투? 둘째, 공허함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함께 보내던 시간들, 작은 루틴들이 없어진 일상이 생각보다는 허전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던 인사 메시지, 퇴근 후 함께 보내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비교와 후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쟤가 나를 제일 이해해줬지, 쟤만큼 편했던 사람 없었을 거야, 앞으로 얘 같은 사람 못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이성이 생겼다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넷째, 자존심과 그리움의 갈등이에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먼저 연락하기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돌려 말하거나 핑계를 만들어서 연락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 남친 언제 연락 올까요? 첫 번째 순간은 외로움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이별 직후에는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취미생활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로움이 점점 공허함으로 바뀌거든요. 특히 이런 순간에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주말 저녁, 공휴일 같은 시간,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말이에요. 아프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예전에는 바로 연락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연락하려다가 멈추는 순간들이 반복될 때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거나 재미있는 걸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연락하려다가 이제 헤어졌지 라고 깨닫는 순간들 말이에요. 이런 외로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고 연락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이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안부를 묻는 연락이 와요. 겉으로는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보내는 신호예요. 이런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적당히 반응하는 게 좋아요. 뭐 준비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정도로요. 상대에게 나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힌트를 주면서 상대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고는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순간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예요. 남자들은 이별 후에도 은근히 전 여자친구의 근황을 궁금해합니다. SNS를 통해서든 공통친구를 통해서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전보다 더 밝아졌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거나 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면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나 없이 더 잘 지내네? 오히려 더 이뻐진 것 같은데?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과 아쉬움이 동시에 생기거든요. 특히 자신이 없던 시절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소유욕과 후회가 동시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생기는 거예요. 너 없이도 잘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거죠. 이런 심리가 올라올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연락을 보내요.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는 것 같네? SNS 보니까 너 뭐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명백히 관심이 있다라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생각보다 재밌더라 정도로 간단하게 답하고 상대방도 어떻게 지내는지 역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순간은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았을 순간일 겁니다. 특별한 날이나 추억과 관련된 순간이에요. 생일, 기념일,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날들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작년 이맘때는 함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움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추억이 있는 장소를 지나거나 혹은 함께 즐겨 들었던 음악을 들었을 때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간들에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나면서 연락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연락들이 와요. 생일 축하해. 오늘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카페 지나가는데 문득 생각나더라. 이 노래 들으니까 네 생각이 났어.
혹시 이 영화 볼 생각 있어? 예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감독 작품이야. 겉으로는 단순한 안부나 정보 공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아직 너를 기억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연락에는 추억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감정적으로도 반응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거 보내? 다시 만나고 싶어? 뭐 하자는 건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카페 정말 좋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추억을 인정해 주면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순간은 새로운 관계에 실패했거나 실망했을 때예요. 이별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과 만나보니 예전 연인이 더 생각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자신을 잘 이해해 줬는지, 얼마나 편한 관계였는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실망들을 느낍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해. 쟤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라줘. 편하지가 않아. 뭔가 어색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와 비교하게 될까요? 바로 나와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걔는 내가 힘들 때 바로 알아차렸는데, 걔는 이런 얘기하면 되게 편안하고 재밌었는데 라고 말이에요. 특히 새로운 사람과 싸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전 연인이 더 그리워지게 되는 법입니다. 걔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라고 비교하면서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는 연락은 약간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감정적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좀 복잡해 라든지, 가끔 내가 해주던 말들이 생각난다 라든지, 은근히 현재 상황이 힘들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연락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내가 해준 그 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었어 라는 식으로요. 이런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힘든 일 있었나 보네? 잘 해결되길 바래 정도로 담담하게 반응하는 게 좋아요. 너무 관심을 보이면 의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연락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 문제는 절대 제발 묻지 마세요. 그때 왜 그랬어? 헤어질 때 했던 말 기억나? 라고 하면 다시 차단당할 수 있어요. 얘 나한테 감정이 안 좋구나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 소통하는 단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바로 나도 보고 싶었어, 만나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즉시 답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생겼던 매력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연스럽게 답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마음에도 없이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다시는 연락 안 올 수도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 연락 고마워 정도만 적당히 하세요. 짧고 간결하게 답하세요. 너무 긴 답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근황도 간단히 한번 공유해 보세요. 나도 요즘 새로운 취미 배우고 있어. 바빠.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연락이 왔다고 해서 바로 재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연락이 전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감정을 처리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연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지나서 연락하기도 해요. 연락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을 잊었다는 건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연락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기다리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진정한 재회는 서로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별 후 남자가 다시 연락하는 4가지 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외로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특별한 날이나 추억의 순간,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실패했을 때예요. 이런 순간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연락이 왔을 때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시기 바랄게요. 연락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재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소통의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러브메이커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